안녕하세요. 모두공인 중개사법 대표 강사 하성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중개사법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고득점을 반드시 노려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의 합격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바로 PPT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글을 보게 되면요. 2차 시험 점수를 책임지는 과목이다. 바로 이 과목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과목 이름 자체가 상당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개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중개사법은 2차 과목 중에서 맨 처음 이제 보게 되는 과목이고요. 이거 외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을 합쳐가지고 한 과목이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2차 시험은요,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고, 세 과목 전체가 만점은 그럼 300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만점 300점 중에서 여러분들 평균 60점이 넘어야지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법이라든지 그리고 공시법과 세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상당히 양이 방대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2차 시험을 공부할 때 머리에 쥐를 나게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2차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중개사법에 있어서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고득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변호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변호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변호사업을 개업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변호사가 해야 될 의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또 손해배상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개사법이 그런 형식의 실무 중심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바로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고 어떤 책임을 가지게 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금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중개사법이기 때문에 중개사법은 실용적인 바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분히 공부하실 때 미래의 여러분들을 상상하시면서 공부한다면 유용한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개실무라고 하는 세 가지 파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통 세칭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실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출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본다면 우리 시험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중에 30문제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나머지 중개실무 파트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 31문제나 9문제 정도라든지 29문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문제 정도 이런 형식으로 약 75% 정도는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25% 정도가 바로 중개실무라고 하는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점수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물론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출 여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바로 그 다음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는데요.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옮겨온 것 자체, 그렇게 기출문제 76%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문이 그대로 옮겨왔을 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 멀리 있는 뭐 하늘에 있는 별을 따가지고 지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문들 자체를 약간 변형한 문제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 그리고 변형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기출문제가 만들어진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정답은 어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출문제에 정답이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은 박스형 문제라든지 판례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습니다. 박스형 문제나 판례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은 고난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득점을 맞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난이도 조절을 통해 가지고 합격생의 숫자를 지금 나누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런 박스형 문제라든지 판례 문제까지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을 배가시키고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기출 문제 76%, 새로운 문제 24%,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기출을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출을 잡아내게 되면은 최소 95점 이상을 잡을 수 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기반 문제가 87.5%고 그 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듣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만만하지 않은 거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과목들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1차에서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개론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동산학 개론도 마찬가지고요. 또 2차 시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이나 부동산 공시법이나 세법 그리고 중개사법 모두 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바로 이런 법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바로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출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제일 수밖에 없고요. 공인중개사법도 그런 점에서 10중 8구는 법령을 기반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법령을 공부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법에서의 예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주의하신다면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은 시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문제 스타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례형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를 좀 많이 올릴 때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사례인지 보여드릴게요. 공인중개사 갑이 있고요. 근데 보통 공인중개사라고 하지 않고 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또 병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런 사안 자체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즉 사례를 만들어주고 있고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것을 우리는 사례형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고난도의 문제를 만들 때 사례형 문제들을 보통 출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례형 문제는 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답을 바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역설적으로 쉽게 정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박스형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지만 박스형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박스형 문제가 어떤 포인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실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할 경우에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시공간적인 그런 제한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거래 대상물도 내가 그 부분에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해가지고 바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매매 대상물 같은 경우도 서로 간에 검색할 수 있고, 또 내 물건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거래정보 사업자를 이용해가지고 올려서 하게 되는, 즉 인터넷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다양한 지문들의 정답과 오답을 묶어 놓고요. 그 중에서 바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형식으로 정답을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박스형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 하나하나의 문제들 자체를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고난도의 문제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런 것도 뭐 풀 때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기억해서 4개의 기억이 모두 맞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통 이렇다면 맞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런 형식으로 푸는 방식으로 결국은 정답을 맞춰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약간의 테크닉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합적 사고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고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들이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금지해야 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철저하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즉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자체를 모아서 출제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통섭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즉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비라고 하는 것을 맥락을 잡아냈을 때 풀어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합격을 가늠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고득점으로 올라갈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문제라는 점, 여기까지가 바로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형, 박스형, 그리고 복합적 사고 문제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체화시킬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법은 쉽게 여러분들의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효자 과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공인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모두공인에서의 공부는 압축적인 공부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빈출 법령 및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암기하는 방법에서 시작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암기한 내용으로 문제 풀이에 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어떤 형식의 공부가 필요하냐? 맨 처음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학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이고요. 어떤 개념이 나왔을 경우에 그 의미 자체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개념을 문제로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응용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췄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뭐죠? 이 두 가지를 암기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시고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를 암기하는 반복 암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공인은요, 먼저 필수 용어에 대한 그런 공부에서 시작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핵기총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과정, 그리고 답치기 특강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텝 1, 필수 용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존 수업 자체가, 물론 이 기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원들, 굉장히 많은 학원과 그리고 인터넷 강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기초 과정, 또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뭐 특강,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것 자체가 누적되는 공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인의 공부는 먼저 필수 용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것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먼저 파악함으로 인해서 바로 중개사법에서 어떤 형식으로 중개사법이 펼쳐지고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짧은 과정입니다. 30분짜리 수업이 4번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요. 2시간에 그냥 끝내버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두 번째 과정인 핵심 기출 총정리라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차근차근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수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 기출 총정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약자로 핵기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형식으로 공부하게 되냐면 이론과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나누지 않고요. 각각 영역에 맞는 핵심적인 이론을 공부한 후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 자, 기출문제가 정답입니다. 그런 기출문제들을 차근차근 공부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를 통해서 문제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기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한 70강 정도, 좀 양이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양은 기존의 수업의 3분의 1에 불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정수 위주의 공부가 될 것이고요. 이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무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과 그리고
답치기 특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에 보충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핵기총 과정까지 했었던 기출문제, 그 문제 이외에 조금은 더 아쉬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령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모아놓은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 문제마다 주옥 같은 문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는 실력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되는 답치기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통은 OX라고 하는 것 자체로 지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 모두공이는 X를 지워버리고요. 모두 다 정지문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답치기 특강을 구성해 놨습니다. 자, 항상 빈출되는 지문들 자체를 눈에 익혀놓고 그리고 시험 전까지 그런 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정지문 특강을 통해서 답치기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자체를 공고하게 만들고 시험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중개사법에 대한 공부 방법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준비할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때 먼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것 자체가 또 저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공부의 효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기 준비입니다. 자, 이 무기 준비와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무기는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기를 철저하게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시고 바로 자신만의 강점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밀한 공부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정이 되게 짧죠. 지금 모두공인의 과정은 기존의 공부 방법론을 3분의 1로 줄인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합격은 노력이고요. 사실 노력은 회독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새로운 걸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공부한 것 자체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합격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은 실력, 합격은 전략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합격으로 가는 길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